자, 전해드린 대로 송영길 전 대표 오는 8일 검찰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이주화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송영길 전 대표에게 이 제기된 의혹과 혐의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혐의는 2021년 5월 2일에 민주당에서 전당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 약 9,400만 원 상당의 돈봉투를 돌려서 당대표에 당선되게 했다. 이것은 정당법 위반이고요. 네. 그 밖에 또 어떤 혐의가 지금 드러나고 있냐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사이에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정치자금 3억이 넘는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거고요. 네. 이거는 이제 불법 정치자금 수수니까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될 거고 그런데 또 그중에서 일부는 그 인허가 관련 그 여수상공회의소장이 폐기물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소각장 관련해가지고 인허가 로비가 있었다. 이거는 대가성이 의심이 된단 말이죠. 네. 그렇다라고 하면 이건 뇌물죄인데 그냥 뇌물죄가 아니고 금액이 크기 때문에 특가법상의 뇌물죄 또는 제3자 뇌물죄로 지금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검찰이 소환해서 조사하고 이후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송 전 대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기각했기에 자신이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송 전 대표의 영장 청구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검찰이 강력한 수사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4월에 이제 송 전 대표가 귀국한 이후에 주변인들 그리고 본인 포함해서 100건이 넘는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고요. 그 사이에 이제 별건 수사까지 지금 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뇌물 혐의까지 추가해서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영장 청구를 한다라는 것은 아마 정치적 고려를 한다면 청구를 할 것 같기는 하지만 지금 송 전 대표가 무죄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 지금 관련자들 중에선 윤관석 전 의원만 이제 구속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성만 의원은 영장이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위험을 부담을 하면서까지 청구할까는 조금 의문이고요. 그리고 또 여당의 지금 황보승희 의원 같은 경우는 1억 원을 불법 그 정치 자금으로 받았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된 상태이고 김연아 전 의원 같은 경우도 같은 혐의로 지금 검찰에 송치 의견으로 송치가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사건과의 비례상 검찰이 청구하는 건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청구할 것으로 보신다 이렇게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일단 송 전 대표 영장이 청구되더라도 기각시킬 자신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떤 전략인지 이거 재판부가 하는 거지 뭐 송 전 대표가 하는 겁니까? 글쎄요, 저라면 전혀 자신이 없을 것 같은데요. 아, 예. 조금 전에 이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관계자들이 거의 대부분 다 구속된 상태입니다. 이정근 전 부총장 구속됐죠. 박모 보좌관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데 구속됐죠. 강내구 감사 구속됐죠. 심지어 사무총장을 했던 송영길 대표 밑에서 사무총장을 했던 윤관석 의원도 지금 구속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구속돼서 재판 중에 있는데 어떻게 본인만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당장 오늘 강내구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윤관석 의원 재판이 오늘 있고요. 예. 내일은 누구 재판이냐면 박 보좌관 재판은 또 내일이 있단 말이죠. 예. 그러면 모든 혐의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송영길 대표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돈봉투 돌려가지고 압도적인 그 여당의 다수당의 대표가 됐던 사람이 누굽니까? 송영길 대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익을 본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이 기각된다? 만약에 법원이 그런 결정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예. 그런 그 결정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 중에 누가 납득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봤을 때 송영길 대표의 말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송 전 대표가 이른바 윤석열 퇴진당을 만들겠다라면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새를 모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는 일단 정치적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선거제를 병립형으로 할 것이냐, 계속 연동제를 할 것이냐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연대하겠다라는 그런 분들이 보수 또는 진보 성향의 그런 분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측면에서는 이합집산 아니냐 이런 혹평을 받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올해 6월 여론조사라든가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제3지대에 대한 지지를 하겠다라는 유권자가 25% 정도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거대 양당에 대해서 어떤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국민들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을 보입니다. 예. 저는 새를 모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의 관심과 어떤 호응을 얻어낼 수 있는 이런 정책을 제시를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을
생각을 하고 어떤 정치적 판단만으로 이렇게 세를 모으는 것은 조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송 전 대표, 이준석 전 대표에게도 이 윤석열 퇴진당 요걸 같이 하자 이러면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사실 거부당했어요. 이준석 전 대표가 거부한 이유 이거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당법에 정당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예. 정의를 두고 있는데 정당이란 무엇이냐? 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쉽게 말하면 정당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이념을 공유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아니 이준석 대표가 전 대표가 뭐 진보입니까? 송영길 대표가 뭐 보수입니까?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이념적인 공통성이 있느냐? 송영길 대표가 뭐 보수 쪽으로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기본적으로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제 생각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송영길 대표가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무런 상품성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달 중에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아니면 아주 늦어도 총선 전에는 구속돼서 기소될 것이 뻔한데 이런 사람과 같이 그 정당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제대로 된 그 정치적인 판단일 것인가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아마 송영길 대표하고 같이 정당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주 뭐 이렇게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지금은 가정입니다. 만약에 검찰이 이제 영장을 청구해서 송 전 대표가 구속이 된다면 신당 창당 물론이고 뭐 내년 총선 출마 모두 물거품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구속이 된다면 내년 총선 출마 자체가 사실은 불투명해지죠. 선거 운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구속된 분을 중심으로 어떻게 신당이 창당이 되겠습니까? 다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불구속 수사 원칙이고 지금 정 변호사님께서는 주변이 전부 다 구속이 됐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지만 일단 법원에서는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불구속 수사 원칙에 따라서 굉장히 엄격하게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지금 현재 혐의가 없다라는 걸 주장을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별건 수사의 어떤 위법성까지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지금 8개월 동안 100건이 넘는 압수수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소환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동안 샅샅이 조사를 했지만 뭔가 혐의점이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요, 송 전 대표가 이제 불체포 특권 같은 이 방탄을 누리기 위해서 네. 총선에 출마한다, 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상하는 거, 이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제가 봤을 때 제 개인적인 판단이긴 하지만 송 전 대표의 혐의는 이재명 현 대표의 혐의에 비하면 오히려 조족지혈에 불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입장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런데 그 이유는 딱 하나죠. 왜냐하면은 그 한 명은 현직 국회의원이고 현직 당대표이고 예. 한 명은 전직 국회의원이고 전직 당대표이고 전현과 그 전직과 현직이라고 하는 차이 딱 하나로 인해 가지고 예. 입장이 완전히 180도 다른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또 재미있는 것은 예. 그 자리가 누구 자리였습니까? 개항의 국회의원 자리, 그다음에 그 민주당의 당대표 자리가 누구 자리였습니까? 송영길.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정말로 이제 그 황당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사정이 아닌가. 그러니까 내년에는 어떻게든지 간에 진짜 누구 표현대로라고 하면 물구나무를 서서라도 꼭 다시 배지를 되찾아야 되겠다. 이러한 강한 의지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